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장님이에요, 장님.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귀로 듣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바다의 정보를 다 탐색한 후에 작전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2009년도에 영국 벵가드급하고 프랑스 르트리옹판급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끼리 부딪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 사건을 보니까 영국 잠수함이 프랑스 잠수함하고 부딪힐 때 어떤 것이 위에 있었느냐 이것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고장 치명 부위 부딪힌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도 없었고 그 음파 탐지기 부분하고 현측하고 좀 찌그러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주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다 나눠요. 원래 워터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프리벤션 오브 뮤추얼 인터피어런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항로를 정해주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접 국가끼리 워터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협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쪽 구역은 우리가 쓸 테니 이쪽 구역에 너네가 써라.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요.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수중 안전 규칙을 지켜야 돼요. 잠수함은 출항하기 전에 함장이 연구한 모든 정보를 승인을 해요. 거기에는 잠수함 지시서, 행동 지시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시간별로 위치, 침로, 속력, 심도, 통신 시간, 훈련, 작전 구역 이런 걸 다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작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수함 사령관이 오케이 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고. 예를 들면은 너는 몇 월 며칠 10시에 이 위치로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수중 몇 미터로 가서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최소한 그 함장이 이거 속력을 조절 잘 못해도 그 지점으로부터 10시 지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잠수함이 조난당하면 가서 어디를 찾을 줄 모르잖아요. 그 2시간 그 구역 내 거기만 집중 탐색해서 잠수함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나가요. 제가 이제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교육을 갔는데 그때 나토 이제 잠수함 작전 지휘소를 방문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북극해 대서양 이런 데를 박스로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S1, S2, S3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느 구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르웨이 잠수함이 어느 구역은 언제부터 영국 잠수함 이렇게 다 정해준다. 그렇게 해야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우은끼리 잘못하면 싸워. 그 물속에서 이제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를 사전에 상세히 연구해서 해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해도가 있고 콘투어 차트라고 해저 지형도가 있어요. 그거 두 개. 그다음에 그 수로청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항로 고시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부터 수중 작업을 하는지 시추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지의 바다를 있어요. 괌에서 2005년도인가 이 미국 잠수함이 고속으로 가다가 해도에 없는 암초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 함수 부분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승조원들이 죽었어요. 한 명 죽고 23명인가 부상당했다고. 그래 심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해도를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복불복이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잠수함의 안전은 해도 연구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2001년도에는 하와이 근해에서 부상 중인 LA급 미국 잠수함이 긴급으로 올라오다가 이 일본의 선원들 양성하는 실습전을 들이박아버렸어요. 그대로 깔아앉았어. 그래가지고 이때 교사들이 5명이 죽고 학생 1명이 사망해 대형 사고였어요. 잠수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상해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추진기가 돌아가면 다 잡아내요. 잠수함에서. 요트 같은 거 바람으로 가잖아. 굉장히 싫어해. 잠수함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어선이 엔진 끄고 있을 때 이런 때는 올라가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상호 간섭 방지 규칙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중 구역 관리라는 규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되는데 잠수함 이렇게 이제 상호 간섭 방지는 이런 식으로 수중 작업하는 거, 해양 조사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잠수함 간에 두 척이 있다면 이 수중 구역 분리를 해야 돼요. 심도 분리, 구역 분리. 그렇게 해야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수중 구역 관리라는 거는 훈련할 때, 훈련이나 작전할 때는 이렇게 정해놔. 여기에는 대잠전 구역이다, 대잠 자유구역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적 잠수함을 잡아도 공격해도 괜찮다. 여기에는 우리 우군만 있다 이런 거. 여기에는 뭐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다 정해줘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다음에 잠수함은 이동할 때도 너는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가, 응? 이쪽 길로가 다 정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장님들이니까. 그래서 1966년도에 11월달 노스캐롤라이나 해역에서 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571 이게 이제 노틸러스 잠수함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하고 에식스라는 항공모하고 부딪혔어. 훈련하다가. 이런 규칙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나토 해군에서 관리를 해요. 수중 이거 규칙을 정하는데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사실상 좀 비밀로 해. 자기들끼리도. 이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줄 알면 공격당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 러시아 잠수함 물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어. 핵무기를 싣고.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냉전 시에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소련 잠수함을 계속 추적 감시했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나가면 계속 따라다녀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 못 쏘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속에서 부딪힌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 따라다니고 영해 잠수함은 국제법상에 영해 12LE 그냥 23km 이내에서는 부상하게 돼 있어. 수상항해를 하게 됐는데 아니 염탐원을 하려면은 부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 따라다녀 부딪히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571 노틸러스 이렇게 함교탑이 찌그러졌잖아요.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해. 서로 쉬운 말로 하면 도둑질하다 들킨 거기 때문에. 쉬쉬했어요. 이런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은 적 잠수함이 저기 있을 것이다 하면 내가 감시를 해야 되잖아. 그런 그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가 엄청 넓고 그렇지만 잠수함이 가는 데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고. 이 길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 잠수함은 영국하고 그린랜드, 노르웨이 그 해협을 통과해야 밖으로 나와요. 그럼 그 길목을 지키는 거지. 그러다면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고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